예, 자, 두 번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전에는 근섬유에 대해서 파악을 했었고, 자, 지금은, 근육의 어떤 역할, 운동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 텐데, 지금 이번 영상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주동근, 기랑근, 협응근, 뭐, 근육이라고 하면, 뭐, 우리 여기, 상단에 나와 있듯이 골격근의 종류가 650에서 660여 가지가 정도가 됩니다. 뭐 관절의 개수는 뭐 100개 이상 정도 되고 뼈의 개수는 뭐 206개. 그러면서 제가 앞전 뭐 첫 시간쯤에 제가 설명드렸을 때 저는 뭐 꼬리뼈 하나가 없고 그 오른쪽 새끼 발가락 마디가 하나 없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한 적도 있는데 사람마다 뭐 뼈의 종류가 다 똑같진 않고 관절의 개수가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대략적으로 그렇다라는 그런 얘기고 자, 이 근육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근육이라고 하는 건 뭐 가슴 근육, 어깨 근육, 등 근육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 근육들을 총칭해서 기능에 따라서 주동근과 기랑근 그리고 협응근이라는 것들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주동근은 무엇이고 기랑근은 무엇이고 협응근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그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두 번째 줄에 하나의 운동으로 모든 근육을 발달시킬 수는 없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푸시업 동작 가지고 뭐 하체를 발달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푸시업으로 복근을 발달시킨다? 그것도 적합하지가 않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엉덩이 근육 이런 것들을 발달시키는데도 푸시업이나 뭐 벤치프레스, 윗몸 일으키기 이런 동작들 하나만 가지고 신체 전체를 발달시킬 수는 없다는 거, 그건 당연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보디빌딩에서는 신체 여러 부위로 분할을 해서 해당 부위별로 별도의 운동을 집중적으로 발달을 하는 그런 특별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디빌딩, 웨이트 트레이닝을 총칭해서 보디빌딩이라고 설명한다고 제가 말씀을 앞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디빌딩은 부위 하나하나를 집중적으로 타겟을 둡니다. 그래서 거의 1시간 정도 내외 되는 시간 동안 그 한 가지 부위를 위해서 운동의 프로그램을 설정을 하고 운동의 종류를 선택을 해서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몸은 어느 하나의 근육만으로 운동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근육만으로 운동이 이루어질 수 없다. 위에 말씀드린 하나의 운동으로 모든 근육을 발달시킬 수 없다라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죠. 아무리 작은 움직임이라도 두 개 이상의 근육이 함께 사용되어 동작을 완성하게 된다. 벤치프레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벤치프레스, 동작을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영상은, 덤벨을 이용한 벤치프레스입니다. 덤벨을 이용한 벤치프레스인데, 이 동작을 가지고 밀었다가 내렸다가 동작을 하게 되죠. 근데, 이 플랫 벤치프레스, 덤벨 벤치프레스입니다. 덤벨 벤치프레스의 운동 목적은 이쪽 앞에 있는 대흉근, 이 대흉근을 발달시키기 위한 운동입니다. 그런데, 동작을 일단 한번 보실게요. 자, 들었다가 내렸다 하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들었다가 내렸다가. 이 동작을 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근육이 몇 가지인지, 자, 여기 보시면, 전면 삼각근. 사실 전면 삼각근 뿐만 아니라 이쪽에 보이는 측면 삼각근까지 같이 동원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쪽이 삼각근입니다. 그리고 이쪽 부위가 대흉근이고, 그리고 지금 이 사진상에는, 그림상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쪽에 삼두근이 살짝 보입니다. 이 대흉근을 발달시키기 위한 동작, 그냥 단순히 들었다가 내렸다가 하는 단순한 동작을 하는데 이 가슴 근육 하나만 사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 전면 삼각근, 그리고 삼두근이 같이 동원돼야만 이 대흉근이 발달시킬 수 있는 이 동작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아무리 작은 움직임이라도 두 개 이상의 근육이 함께 사용되어서 동작을 완성하게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작을 주동하며 가장 큰 힘을 쓰는 근육을 주동근이라고 하죠.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덤벨을 들어 올리고 내리는 데 있어서 주 역할이 어떤 근육이 주 역할을 하느냐, 그것을 우리는 아까 그 운동을 가슴 운동을 목적을 두고 운동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플랫 벤치 프레스나 덤벨 벤치 프레스나 바벨 벤치 프레스, 이거는 주동근으로 대흉근을 이용하게 됩니다. 가장 큰 힘을 쓴다는 거죠. 아까 보신 것처럼 어, 대흉근이 있지만 삼각근도 사용하게 되고 삼두근도 같이 사용하게 되지만, 이 대흉근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이 협응근들, 얘들이 같이 움직이는데, 여기서 가장 큰 힘을 발휘시키는 게 바로 이 대흉근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흉근이 이 운동에 있어서는 대흉근이 주동근이다, 그런 얘기고요. 네. 그리고 주동근의 역할에 있어서 역학적으로 대항하는 근육을 기랑근이라고 합니다. 반대에 있는 근육을 기랑근이라고 합니다. 그 기랑근의 역할은 또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영상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을 할 때 주동근에 집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기랑근의 역할에 대해 단순히 주동근의 반대 개념으로만 파악해서는 안 된다. 그럼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자, 여러분들 한번 동작을 한번 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자, 지금 우리 귀여운 친구가 나와서 이두근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이두근, 이 밑에 있는 이 근육을, 밑에 있는 이 근육을 브라키알리스라고 해서 상완근이라고 합니다. 상완근이라고 하고, 위에 있는 근육을 이제 이두근이라고 하는데, 이두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고, 이 근육들이 이제 주동근이라고 봤을 때, 기랑근들은 이 뒤쪽에 있는 삼두근이 되겠죠. 자, 일단은 이 영상을 한번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삼두근을 만들기 트라이셉스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내측두입니다. 내측두. 지금 이쪽에 있는 거는 장두라고 해서 트라이셉스 롱헤드. 네. 자, 이거는 이제 상완요골. 자, 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아까 이두근 운동을 했었습니다. 이두근 운동을 팔을 폈다가 내렸다가 폈다가 내렸다가 하는데, 이 이두근은 이 척골과 요골을 잡아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팔을 잡아당기는, 팔을 굴곡시키는 역할을 하죠. 근데 팔을 굴곡시키는 데 있어서 주동근 역할을 하는데 삼두근이 왜 필요하냐?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관절이 여기가 있습니다. 저기 주관절, 관절이죠. 근데 이두근은 이 팔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삼두근은, 이두근이 이 팔을 끌어당길 때 이두근은 서로 수축하지만 삼두근은 서로 이완하게 되죠. 근데 이완하는데 기랑근으로서의 역할, 반대의 개념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관절의 안정성에 있어서 수축시키는 근육이 이 팔을 잡아당길 때 뒤에 있는 이 삼두근이 물론 이완을 하지만 수축하는 근육만큼 힘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이완을 하지만 이완석 수축을 하면서 이 관절의 안정성을 형성을 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삼두근이 없다, 삼두근이 없는 상태에서 이두근에 큰 힘을 발휘시켜서 팔을 잡아당긴다 하면 어떤 상황이 생기겠습니까? 여기 자체에도 인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쉽게 불상사가 나타나진 않겠지만, 고중량을 이용해서 장시간 운동을 하다 보면 팔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뒤에서 이 방향으로 잘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팔을 끌어당길 때 얘가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기랑근, 이두근의 기랑근은 반대의 근육이 삼두근인데 서로 반대의 개념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그 얘기죠. 그리고 반대로 삼두근 운동을 하면서 삼두근 운동은 뒤에서 척골을 잡아 당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팔을 펴는 역할을 합니다. 이 팔을 펴는 삼두근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팔을 펴는 운동을 할 때 이두근은 삼두근만큼 수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방금 제가 설명드린 그런 기랑근의 역할로서 관절의 안정성을 위해 기여한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귀여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봤습니다.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것처럼 경력이 많아지고 사용하는 중량이 무거워질수록 기랑근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뭐 저같이 운동을 이렇게 오래 하고 뭐 일반인들보다 많은 근육량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많은 근육량이 많다라는 거는 근육이 크다라고 하는 거는 큰 힘을 발휘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큰 힘을 발휘하는 만큼 그만큼 관절의 안정성도 물론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관절이 잘 잡혀 있기 위해서는 기랑근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작은 힘을 발휘했을 때는 그 관절 자체의 어떤 능력만으로 힘만으로도 보장할 수가 있겠지만 그 관절 자체에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벗어날 정도의 근육의 힘을 가지고 있다면 기랑근의 역할은 서로 아주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스쿼트 시에 대퇴사두근과 대퇴이두근. 대퇴사두근은 허벅지 앞쪽 근육입니다. 그리고 대퇴이두근이라고 하는 거는 뭐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 중에 하나의 근육, 두 개의 근육이긴 한데 뭐 대퇴이두근이기 때문에 두 갈래 근이죠. 뭐 상완 이두근의 두 갈래 근인 것처럼 대퇴이두근도 두 갈래 근인데 그냥 뒤쪽에 있는 근육을 총칭해서 그냥 말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퇴사두근과 대퇴이두근 그리고 데드리프트 시에 척추 기립근과 복직근 등이 대표적인데 각각의 운동에서 기랑근으로 작용하는 대퇴 이두근이나 복직근이 충분하게 발달하지 않은 상태라면 주동근의 운동 능력 역시 충분히 발휘하지 못해 발달을 지연시키게 된다. 이건 과연 무슨 얘기일까요? 스쿼트를 하는데 우리가 스쿼트라는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서는 그 운동 말이죠. 그 운동을 하는데 그 운동은 엉덩이와 대퇴사두근, 하지근 중에 엉덩이와 대퇴사두근을 발달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이 스쿼트 운동입니다. 그리고 데드리프트라는 운동은 척추 기립근과 그리고 햄스트링을 발달시키기 위한 그리고 대둔근을 발달시키기 위한 운동인데 복근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근은 갑자기 왜 나오느냐? 얘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앞쪽에 대퇴사두근 중에 외측 관근과 내측 관근 그리고 보이진 않지만 중간 관근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공통근을 형성해서 이렇게 슬개골 앞쪽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얘들만 있으면 우리가 스쿼트 운동을 하고 싶어도 이렇게 인사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영상을 딱 보면 다른 근육이 조금씩 생깁니다. 자, 일단은 대둔근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장골릉에서 시작을 해서 대퇴골에 부착이 되죠. 그러다 보면 장골을 잡아당기게 되면 골반을 잡아당기게 되면서 상체를 기립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햄스트링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좌골, 이걸 좌골이라고 합니다. 이 부위를. 자, 이 부위를 좌골이라고 하는데 이 좌골에서 시작을 해서 비골과 경골과 비골에 부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골반을 잡아당기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기립을 하게 되죠, 상체를 기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것만으로 그냥 쪼그려 앉을 수가 없을 겁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체가 기울어지죠. 이제 척추 기립근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척추 기립근이라고 하는 거는 척추 기립근 자체로 상체를 세워주는 게 아니라 척추 기립근은 척주라고 하는 경추 1번부터 미추까지 이 척추 전체를 척주라고 합니다. 얘들을 잘 곧게 세워준다라는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방금 복근이 나오죠. 복근 이걸 복직근이라고 하는데 옆에 있는 걸 복행근이라고 합니다. 이 복근이 늑골 아래쪽, 갈비뼈 아래쪽을 이렇게 받쳐주면서 갈비뼈가 앞쪽으로 기우는 것. 이 척추 기립근의 기량근으로서 복근이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복근 자체는 얘가 수축을 한다면은 갈비뼈가 앞으로 기울겠죠. 근데 얘 이 자체가 기량작용을 하면서 척추 기립근의 척추를 잘 기립하고 세워줄 때 복직근이 약간 기둥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 도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서포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기랑근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대둔근이 만들어졌고 햄스트링이 만들어졌고 대퇴사두근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척추 기립근도 만들어졌고 근데 앞으로 기울죠. 그래서 종아리 근육, 비장근, 비복근이라고 하는
종아리 근육을 다시 만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족관절이라고 하는 발목 관절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비로소 이 여러 가지의 근육들의 협응에 빌어서 동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스쿼트라는 동작은 단순히 대퇴사둔근과 대둔근을 발달시키기 위한 운동이지만,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이 좌골을 잘 잡아당겨주지 못하면 골반의 안정성, 골반의 아치, 굴곡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아니라 거의 할 수 없을 정도까지 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서 종아리 근육의 역할도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들, 그리고 척추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 척추 기립근이 척추를 세워줄 때 앞에 있는 복직근, 복근이 기둥 역할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조금만 더 볼까요? 자, 천천히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 동작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이 엉덩이나 대퇴사두근처럼 수축 이완하는 것을 크게 우리가 인식할 수는 없지만, 앉았다가 일어설 때 반드시 얘는 이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은 위에 이쪽에 있는 좌골을 당기게 됩니다. 당기면서 이 동작을 하나 하기 위해서 이 많은 근육들이 같이 연동을 하는 거죠. 연동을 하면서 이 동작 자체를 정확하게 수행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은 이 데드리프트 동작인데, 이 데드리프트 동작을 할 때도 역시나 이 척추 기립근이 척추 자체를 잘 형성하기 위해서 앞에 복직근이 기둥 역할을 잘 해주고 있고, 척추를 잘 세워주기 위해서 뒤쪽에 있는 좌골에서 붙어서 비골과 경골에 부착이 되게 되는 이 햄스트링이 이 주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장굴릉에서 시작해서 방금 전에 보셨던 그 영상처럼 대둔근이 상체를 또 세워주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지만, 이때는 또 어떤 근육이 또 협응근으로서 사용이 되느냐, 앞에 있는 대퇴사두근이 주동근까지는 아니지만 협응근과 기랑근 역할을 하면서 이 안정성과 도움 역할을 해준다라는 그런 것을 지금 우리 이 영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랑근이 주동근의 작용에 반대 작용하는 근육이라면, 주동근을 보조하면서 함께 움직이는 근육을 협응근이라고 한다.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죠. 협응근. 도움을 주는 근육이다. 사실은 뭐 주동근의 반대 개념인 기랑근, 그 기랑근도 역시 어느 정도의 협응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정확하게 앞에 이두근 운동을 하는 것과 우리가 그 덤벨 벤치프레스 동작을 하면서 우리가 주동근과 기랑근에 대해서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의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근육만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서 영상을 보면서 또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데 또 협응근이라고 하는 것들은 단순히 단순히 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기랑근과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그러니까 기랑근과 협응근의 확실한 차이는 어떤 차이냐면, 벤치프레스를 두고 봤을 때 대흉근이 주동근인데 그 대흉근을 발달시키기 위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동작을 수행해내기 위해서 삼두근과 그 삼각근, 어깨 근육이죠. 이 아이들이 그 동작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2차, 3차적인 도움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물건을 물건을 들어 올려야 되는데, 그걸 차에 실어야 되는데, 물건을 들고 차에 실는 주 역할은 친구가 하지만 내가 옆에서 한 손으로 거둔다는 거죠. 그러면 더 쉽게 그 물건을 들어 올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더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차에 실는 데 있어서 더 큰 도움이 될 테고, 그런 개념으로 벤치프레스라는 운동을 두고 봤을 때 협응근은 삼두근과 삼각근이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기랑근과 마찬가지로 협응근 역시 단순히 주동근의 동작을 도와주는 정도의 역할로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뭐 도움을 준다라는 역할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까 방금 보셨던 그 스쿼트 동작을 두고 봤을 때 제가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자, 이 스쿼트 동작을 하는데 주동근은 스쿼트에 있어서 주동근은 대둔근과 대퇴사두근입니다. 근데 협응근 역할로서 종아리가 그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척추 기립근이 또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기랑근이지만 또 다른 협응근 역할로서 뒤에 햄스트링이 그 작용을 하는데, 이 자체를 왜 단순히 협응근 도와주는 근육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주동근이 이 대둔근과 대퇴사두근을 발달시키기 위한 이 스쿼트라는 운동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대퇴사두근과 대둔근이 더 큰 힘을 써가지고 더 큰 근섬유를 사용하고 더 많이 근섬유를 사용하고, 그렇게 해서 더 크게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소리가 몇 번 반복이 되는데, 힘 자체가 크게 발휘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무거운 무게를 들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무거운 무게를 드는데, 단순히 이 대퇴사두근과 대둔근이 얘들만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주동근 역할을 하지만, 협응근들이 도와줬을 때 더 큰 힘을 내서 그 주동근들에게 더 많은 자극을 줄 수 있다는 그 얘기죠. 그래서 협응근 자체를 단순히 협응근으로만 우리가 바라봐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비슷한 소리가 계속 오고 가는데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뭐 과연 뭐 주동근은 주동근인 거 알겠는데 기랑근과 협응근이 조금 애매모호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그냥 단순하게 평가를 하자면 주동근은 정확하게 아시겠죠? 근데 기랑근은 반대에 있는 근육을 정확하게 기랑근이라고 하지만, 단순히 반대의 근육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주동근이 운동을 할 때 그 관절의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데 역할을 하는 것이 그 기랑근으로서의 궁극적인 역할이다. 자, 그러면 협응근도 그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그러면 그 기랑근과 협응근의 큰 차이는 뭐냐? 동작 자체, 그리고 그 힘을 쓰는 데 있어서 자체에 자기가 몇 퍼센트 힘을 더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동근이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더 큰 힘을 발휘해서 더 무거운 무게를 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협응근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고중량의 다중관절 운동, 방금 우리 스쿼트 보신 게 우리 다중관절 운동입니다. 그 다중관절 운동을 실시할 경우에 협응근의 무리 중에 어느 하나라도 약한 상태가 될 경우에는 충분한 운동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협응근들이 충분히 힘을 발휘해 주지 못하면 내가 스쿼트를 계속 무겁게 하고 벤치프레스를 계속 무겁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계속 무겁게 해야 내가 발달시키고자 하는 그 주동근이 계속 점진적으로 과부하를 주게 돼서 발달을 꾸준하게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협응근들이 제 역할을 못하거나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근력이 떨어져 있다 하면, 그 주동근이 발달을 하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근육의 어떤 종류, 기능에 있어서 근육의 기능에 있어서 주동근과 기랑근 그리고 협응근이라는 것들의 근육군을 우리가 공부를 해봤는데, 반드시 시험에 나오니까 기랑근과 주동근 그리고 협응근에 대해서 뭐 여러 개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하나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틀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근육의 기능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5주차 두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6주차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갑자기 저는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